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짧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얘기가 많은데 서비스업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더 큰 발전이 없지 않나 해서 이번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에 제대로 잘 됐으면은. 재질은 좀 나쁘지만은 1년 정도 해가지고 좀 사고방식을 기업 오너들의 자제들 2세들의 좀 사고방식을 좀 바꿔주고 앞으로는 기업들이 좀 진정하게 종업원들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아 사태가 지금 처음으로 발생을 한 거지만 이렇게 너무 약한 처벌을 받다 보면 제2차, 3차의 피해자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1년형보다는 조금 더 처벌을 더 심하게 해서 좀 반성의 기미가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더 2차, 3차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약한 처벌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되자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형이 짧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법조인들은 집행유예를 기대했거나 또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엄격한 처벌을 원한 일반인들과는 달리 법조인 100명 가운데 69명은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징역 1년 같은 경우가 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법조계 입장에서, 아니 법조인으로서 보면은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없이 바로 실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재판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은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러한 태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결심 공판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또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였던 것이 실형으로 이어진 원인이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다. 속된 말로 이 변호사들 표현으로 그냥 납작 엎드려라, 이걸 요구를 하는데 그걸 안 들어준 것 같아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러니까 나와서도 꼭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결국 이 어떤 승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결심 공판 때 아직도 피고인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저거는 충분히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저렇게 대답을 할까? 저것 때문에 결국에는 실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실형을 받은 거죠. 지난달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지난달 1차와 2차 공판을 거쳐 2월 2일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한 달 넘게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 결심 공판 때 재판부에게 지적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들었던 걸까요? 결심 공판 이후 일주일 사이 7차례나 반성문을 몰아서 냅니다. 하루에 3번이나 낸 적도 있는데요. 그 반성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피해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참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라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또 자신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적어 넣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탓이다. 따뜻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후회가 갈수록 짙어진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가 하면 오락가락하는 심경과 또 그에 따른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 화를 풀어줬더라면 하는 적반하장의 생각이 들 때면 후회가 반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글쎄요, 이 문장을 솔직하다고 봐야 될까요?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신세한탄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은 또 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에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 가정과 회사를 놓아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언론이 나를 미워하므로 대한항공과 더는 함께할 수 없다. 이처럼 박 사무장과 언론을 원망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기도 하다가 또다시 자책하는 글로 이어집니다. 아마 1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는 이곳에 있었을 것 같다. 지금 이 사건이 없었다면 대한항공에 더 큰 피해를 입혔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그냥 바뀔 이유는 없으므로. 이렇게 자신의 성격이 나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고 터질 일이 터진 것이다. 내 성격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구치소에 오게 된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수감되지 않았다면 낯선 이로부터 대가 없는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고맙게 여길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제일 좀 와닿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이겁니다. 그 같이 수감하는 언니가 상당히 친근하게 이제 그 수감하는 동료 수감인들하고 좀 친해졌나 봐요. 어쨌든 수감하는 언니가 그래도 그 샴푸라든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서 상당히 고마웠다. 그 다음에 그 더 배려를 느끼는 것은 그 본인의 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관해서 수감한 언니들이 한 명도 묻지 않았다. 아, 그것이 배려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것은 조금 저는 좀 와닿았어요. 네, 그런가 하면 구치소 안에서의 소박한 일상을 자세히 적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료 입소자가 특별 고추장을 만들어주었는데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넘어갈 맛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는 다 나왔던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조 전 부사장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표정이 그려지는 대목인데요. 어제 재판장에 담담하게 앉아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판사가 자신의 반성문을 읽어내려가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실형이 선고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선고는 조현아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어떤 난동이나 이런 거는 정말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좀 어떤 위치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은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아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네, 어제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오늘 오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반성은 하지만 1심 법원의 1년 선고 형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조 전 부사장의 2심 결과도 주목됩니다.